이런 가운데 정년 연장 취지는 좋지만 청년 일자리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할 당시 늘어난 고령 근로자보다 줄어든 청년 근로자가 더 많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 보고서.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는 2016년 이뤄진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청년 근로자 역시 1명이 줄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청년층 임금 근로자는 약 11만 명 감소했고 상용직도 약 4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직적인 임금 체계 그리고 고용 경직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에는 지난 10년 전과 같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한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된다고 가정해 단순 대입할 경우 약 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뜩이나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청년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취업에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점점 몸으로 많이 체감이 되는 게 느껴져서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그 취업 자리가 조금 더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취준생들에게는 좀 많이 슬픈 소식이 아닐까. 정년 연장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줄이려면 청년 고용을 위한 정책 동반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저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대책 없는 정년 연장은 자칫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젊은 층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느낄 수도 있고. 청년 일자리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논의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금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같이 가주면은 청년 일자리도 하면서 저는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섣부른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꼼꼼한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웅입니다.